정희석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계 안녕하세요. 아이돌.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네. 또 뭐, 외모와 네. 본인은 더 아이돌이라고 한 번 더 해달라고요? 박 차장님 아이돌? 나도 그런 거 누가 해줬으면 네, 좋겠어. 제가 잘생겼다고. 해볼게요. 네, 한투의 아이돌. 여기 보면 자꾸 채팅창에 정희석 이사 잘생겼다고 막. 박 그런 얘기.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돌도 좀 쳐주시고요. 아, 네. 그래. 그런 거 보면 너무 셈이 나서. 네. 뭐, 어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11억 달러. 네, 그렇죠. 예. 와. 예. 약간 감동했어요. 왜? 테슬라가 저는 그렇게 테슬라에 좋은 감정이 있진 않거든요. 네. 쟤들 뭐 사실 차 팔아서 돈 버는 애들도 아니고 뭐 음.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거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막 그랬는데 이 차를 이렇게 많이 팔아서 드디어 차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예,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좀 이번 실적에서는 좀 확연하게 드러나서. 근데 그것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 뭐 회사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뭐 그 레버리지 효과 이제 매출이 확실히 늘어나니까 좀 이익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약간 야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비용 절감 얘기도 좀 많이 해서 이번 그 회사 테슬라 실적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제가 딱 테슬라 실적만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을 한 9시 45분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네. 테슬라 실적만 딱 그냥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네. 테슬라 이야기는 제가 바로 그래도 뭐 오늘 애플 실적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 준비 안 했어요? 그건 실적 나오고 내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실적이 나와야지 뭐 하던 거죠. 진짜. 네. 일단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죠. 10시 넘기면 또 길다고 또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네, 아니. 국장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농담 해본 겁니다. 너무 네. 반가워하지 마시고요. 일정부터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일정은 뭐 매크로 뭐 내구재 주문 건수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로 국내 투자자분들은 요 밑에 오늘 장 마감 이후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이후에 나오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웬만한 기업들 다 나옵니다.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나오고요. 뭐 스타벅스, 뭐 비자, 그리고 태양광 기업인 인페이지 에너지 등등 굉장히 사실 뭐 중요한 기업들 다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내일 이런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내일 수요일 날 또 방송 나오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올까요? 오늘 안 그래도 중국 박살 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뭐 애플이나 빅테크 기업도 만약에 실적이 조금 어긋나 버리면 네. 시장의 충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눈높이의 정도인데요.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긴 해서 얼마 정도를 잘 내야지 시장이 만족을 하고 이제 주가가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지는 까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박사님 계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요일 날이었나요? 클라우드 기업들 그러니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부분 추정치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률도 클라우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 매출이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한 30%씩 나옵니다. 연간으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걸로 뭐 실적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눈높이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올 거라니까 기대를 네.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뭐 테슬라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고요. 테슬라 실적 나온 거 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뭐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실적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뭐 11억 달러.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도 시장 추정치보다 옆에 있는 게 시장 추정치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 이익단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이게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은 1달러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45달러가 나왔죠. 이걸 순이익으로 보면은 11.4억 달러 수준인데 작년도가 1억 달러였거든요. 그 10배 가까이 순이익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1분기가 제 기억으로 맞다면 4.4억 달러?
3, 4억 달러 정도. 4억 달러 중반이었, 4.5인가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1분기 대비해서도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와, 테슬라가 이제 돈을 버는구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실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저는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문장이 전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준수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근데 다만 이 일론 머스크가 주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의 미래 사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사업들을 다 하나씩 훑어주긴 했는데 모든 주요 사업들의 이제 전망이 나쁘단 건 아니었고요. 네. 약간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났다.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약간 아닙니다. 어색한 거죠. 네. 좀. 원래 뭔가- 좀 뭔가- 들떠야 되고. 뭔가 겁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디프레스 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나 톤이 약간은 차분한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받아서, 지금 당장 1분기 때는 거꾸로였거든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애매했는데, 오히려 막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의 전망이 너무 이렇게 장밋빛.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분기 때는 실적은 오히려 좋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차분한 톤과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2분기 실적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정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를 조금 한 번 더 좀 강조를 한번 드릴게요. 1분기 때 문제가 됐던 게 이거거든요. 지난 분기, 지금 탄소 2분기. 배출권 팔아서 돈 번 거 아니냐? 네, 이 1분기 얘기죠. 때 순이익이 테슬라가 4.4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나쁜 숫자는 아니었어요. 테슬라 네. 입장에서는. 근데 1분기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순이익 4.4억 달러, 이거 오케이. 근데 너희 테슬라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흔히들 레귤레터리 크레딧 매출이라고 하는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걸 팔아서 5.2억 달러 돈 벌어들였잖아. 차 팔아서는 적자. 네, 차 팔아서 이익 낸 게 아니고 이런 크레딧 팔아서 5.2억 달러 벌고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 처분해가지고 비트코인 처분을 통한 캐피탈 게인을 통해서 추가로 1억 달러 돈 벌었잖아. 그래서 이 4.4억 달러가 숫자 자체는 좋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너희의 메인 사업에서 돈을 번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2분기 때는 순이익이 11.4억 달러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까보면은 2분기 때 이 탄소 배출권 매출은 3.5억 달러 그리고 2분기 때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익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손상차손만 한 2,300만 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번 돈도 없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레귤레토리 크레딧 매출이 3.5억 달러라는 거를 봤을 때 실제로 뭐 11.4에서 3.5 빼더라도 한 8억 정도 되죠. 이건 너무 단순한 그냥 무식한 계산법인데 그래도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차 팔아서 돈 벌었구나 너희가 이익을 냈구나라는 아니 근데 왜 네. 탄소 배출권 매출은 줄었을까요? 이게 차를 많이 팔면 저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 보죠? 이게 각 경쟁 완성차 업체들의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요 추이라든지 그런 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도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네. 물었어요 애널리스트가 2021년도에 탄소 배출권 얼마만큼 얼마 예상하고 있냐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계산 못한다. 네,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방향성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이 크레딧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데 또 분기 단위로 얼마 나올지는 쉽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익이 낮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임페어먼트 로스라고 해서 손상자손이 2,300만 달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와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야? 계산을 해보면 한 200억 정도 되나요? 250억 정도 되나? 236억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손실이 어마무시하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 금액이
2분기 말 기준으로 페어밸류로 한 25억 달러입니다. 2조, 예. 3조, 7조. 예. 3조. 예. 3조.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그때 시장 비쌌을 때 비트코인 기준이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북밸류 기준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는 한 15억 달러 정도 될 거거든요. 네. 북밸류가 비트코인.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15억 달러 중에 한 2,3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났다, 손상차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실적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사업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좀 경감시켜줬다, 이번 실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결과적으로 이거죠. 예, 전기차 사업의 GP 마진이 1분기 때 26.5였는데 2분기 때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로, 전기차로 돈을 벌었다. 저게 진짜 돈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잘 나갔을 때 겨우 10% 영업이익률 그렇게 나왔는데 28%가 나온 네, 거예요. 일단 뭐 매출 총이익률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번 분기에는 뭐 그 ASP는 오히려 빠졌어요. 왜냐면은 비싼 SX 모델 비중이 확 줄어들었고, 뭐 중국 매출도 늘어났고, 3도 늘어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ASP는 전체 블렌디드 ASP라고 하죠. 평균 단가는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양한 비용 절감 노력 등을 이야기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 이 부분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우려하던 실적 쇼크와 함께 주가 급락, 이런 그림은 뭐 지금 장이 열리기 전이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시간에서 생각보다 안 오르던데 실적 발표하고 1% 정도 올랐잖아요.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눈높이도 많이 높아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까 제가 좀 미래 전망을 좀 차분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우려 포인트들이 까지, 그러니까 마냥 테슬라를 막 무한 찬양하면서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 꿈의 단계에서 현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현실로 정확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굉장히 그 포텐이 가장 앞서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회사조차도 약간 조심조심하는 구간. 약간 지금 포텐 터지기 직전 같은 느낌도 약간 좀 들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사업 전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떻게 되냐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올해 전기차 출하량 증가율을 50% 정도 수준을 제시를 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꽤 높게 하지 않았나요? 저거 50%면 어느 정도예요? 회사는 계속 50%를 얘기했습니다. 연초부터. 죄송합니다. 얘기했는데 시장은 아니야. 1분기랑 2분기 출하량 봤을 때 50% 훨씬 넘어가. 한 75%는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한때 좀 오버해서 100%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한번 100%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는 CFO는 계속 50%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 전망은 유지가 됐습니다. 간접적으로 50% 얘기, 비클 이제 그 딜리버리는 50% 정도 이상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전기차 출하량 전망은 유지가 됐고, 그리고 회사 텍사스와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 이제 모델 I를 연내에 생산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이제 다행히 연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터 디스 이어라고 해서 뭐 연말 정도가 되려나요? 그래서 뭐 모델 I의 이제 신규 공장에서의 모델 I 생산은 연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시장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세미 트럭이랑 사이버 트럭, 이제 신제품 향후 이제 새로운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트럭 신제품이 당초 시장 기대는 올해였어요. 올해 뭐 출시, 올해 생산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미 내년으로 가는 그림을 대부분 다 예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올해는 힘들고 출시와 생산은 이제 뭐 내년 정도는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 올해 뭐 시제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트럭 제품들은 이제 내년 그림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단서를 또 달았던 게 반도체라든지 이 부품들의 이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듯한 뉘앙스도 약간 풍겼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쇼티지가 이런 신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살짝은 저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막 새로운 트럭 제품이 올해 연말에 나옵니다. 뭐 이러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시장이 예상한 수준대로 그냥 내년에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FSD에 대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분기 실적이나 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AI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것도 사실 이름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독일에서 소송도 걸리고. 사기죠. 예. 아니 뭐 이거는 냉정하게 사기. 얘기해서 사기죠. 사기. 예. 풀이라고 붙일 수가 없죠. 스스로도 기술적으로 풀이 아닌다고 인정을 하는데 마케팅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유럽에서 못 쓰잖아요. 예. 유럽에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그 자율주행 영역에서 가장 리딩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는 테슬라가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거에서 약간 김이 뭐 빠졌다. 실망이라기보다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김이 좀 빠졌다. 근데 뭐 하나 얘기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구독 모델을 내놨어요.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보듯이 월 얼마씩 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네.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구독 모델을 내놨는데 이 구독 모델이 내년에는 좀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할 것 같다. 매출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올해는 의미 있는 매출은 기대하지 말아라. 뭐 약간 이렇게 봐도 되는 뭐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 네. 투자자분도 그렇게 FSD 구독을 올해 당장 뭐 엄청 터질 거라고 기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하진 않았고 안 하는데 근데 테슬라 차 사면서 저거 FSD 안 하고 하는 차가 있을까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독도 두 가지가 있는 게 그게 10,000불짜리 그 FSD 패키지를 네. 달고 한 사람은 구독 서브스크립션 피가 99불인가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차 살 때 안 달았던 분은 199불짜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드웨어 업데이트 해야 되면 또 따로 다른 거군요. 그 차 살 때 하는 그 뭐 1,000만 원 정도 몇백만 원 주는 그거랑 좀 다른. 예, 그 뭐 같은 기반은 갖고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플랜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 핵심인데. 예. 그래서 뭐 나쁘단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뭐 김이 빠졌다. 김이 빠졌다. 그럼 저거 구독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 게 테슬라 차에 얼마 정도인 거예요? 비중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알려진 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공개를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계속 뿌리고 있긴 한데 아니, 저게 제일 AI고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들었는데 네. 숫자는 알려진 게 없네요. 뭐 아직은 엄청나게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별적인 이 FSD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부분 자율주행의 그 시연 영상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확실히 앞서 있다라는 걸 확인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를 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김이 샜다. 우리가 아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기대했던 내용까지는 안 나온 것 같다 정도인 것 같고 애플 이야기도 또 많이 했다고. 뭐 한 2번 정도 했는데 뭐 그거 뭐 배터리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전망은 이렇고 또 테슬라가 배터리 이야기를 뭐 쭉 보시면 배터리 이야기도 했고 네. ESS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얘기도 했고 자율주행 반도체 쇼티지 제가 포인트 위주로만 좀 정리했거든요. 이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냐면은 초과 구매하겠다. 엄청나게 앞으로 셀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 많이 올랐어요. 한 2%인가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올해
그 올해도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출하량, 우리가 테슬라가 자기를 전기차 파는 거 이상으로 우리 공급사로부터 배터리 셀을 사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1분기 때도 똑같이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은 1분기 때에도 전달이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초과 구매 얘기를 약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올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맨드보다 더 우리가 배터리를 사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금은 전기차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수급을 하는데 이 에너지 스토리지 쪽도 수요가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을 위한 배터리 수급도 지금 절실해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온리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수급이었다면은 이제는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두 제품 라인업을 동시에 고려한 배터리 셀 수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했던 뭐 좀 의미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용 ESS라고 할 수 있는 파워월인데 지금 수요 공급이 심하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지금 너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지금 너무 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뭐 셀도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수요를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셀을 그 서플라이어들한테서부터 배터리 셀을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4680 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지금 폼팩터 이제 규격 같은 거 조율하고 있고 한 2개 정도가 표준 규격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내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특별한 건 없어요. 배터리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든지 뭐. 예, 그러니까 이게 4680인데 이건 내년도 정도로. 저것도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뭐 파나소닉을 통해서 저런 협력사와 같이 하는 모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내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셀 주도권을. 예. 그래서 ESS 방금 제가 좀 파워월 사업의 그 수요가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만큼 세냐면은 올해 파월에 이 테슬라의 가정용 ESS 판매가 내년도에 연간 100만 대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캐파로 따지면 14기가와트 아워 정도 규모인데 이거 밑에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의 분기 ESS 출하량입니다. 보시면은 분기에 이게 TTM이니까 이게 누적이죠. 누적으로 지금 한 4기가와트 아워 정도 공급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내년에만 14기가와트 아워를 수요가 생겼고 이거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테슬라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ESS 사업이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사업자, 전기차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으로서 당연히 인식이 되지만 내년도 가면 갈수록 이런 ESS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확실하게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을 자꾸적으로 이 ESS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반복해서 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예상하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 규모를 연간 한 1000에서 2000 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가 내년에 공급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수요 규모가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1000에서 2000이면 이 장기적인 목표긴 하지만 이 시장이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3에서 뭐 한 5년 정도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업에서 이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의미 있게 커질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ESS는 솔라루프 패널과 같이 통합된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패키지,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테슬라가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이제 ESS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이게 뭐 정확한 뭐 공식적인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몇 개 살펴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혼자?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테슬라 혼자요? ESS를 워낙 뭐 현지적으로 잘하고 있던 회사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 정도 큰 규모가 생기고 뭐 점유율이 그래도 뭐 절반까지 안 되더라도 굉장히 큰 상위 업체로 남을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좀 큰 시장이 열리지 않는 큰 기회가 테슬라에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이 에너지 스토리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게 내년도에 좀 팀을 이런 쪽 부분에서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막 충전소라든지 이런 거 다 연계를 다, 시키는 거예요. 네. 하려는 거잖아요. 내년에 14기가와트아워 되면은 테슬라 매출액에서 저게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나요? 크진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의미하지 크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동차? 예, 크진 별로. 않고요. 그래도 자동차. 예. 네. 이게 14기가와트아워 계산한 방법은 네. 이건 제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한 거라서 이거는 말씀 잘해주셨네요. 이게 테슬라가 얘기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파워월의 캐파가 한 13.5kWh예요. 네? 100만 곱한 겁니다. 네. 네, 네. 13.5kWh 정도의 제품을 100만 대 이상 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곱한 거라서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어쨌든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방금 충전 인프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하긴 했어요. 그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소와 인프라를 개방하겠다. 이제 테슬라 차 이외에 주유소 사업. 뭐 나아가서는 레스토랑 사업 그래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차 이외에 다른 메이커의 전기차도 이 슈퍼차저에 와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개방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건 예전에도 얘기했던 얘기라서 다시 한번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그럼 이거 개방해서 다른 메이커의 전기차가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앱 깔아라. 네. 우리 테슬라 앱 깔아라. 그리고 그 앱 내에서 충전하는 충전소로 고르고 뭐 얼마만큼 충전을 할 건지 등등 뭐 그런 다양한 충전에 대한 관리를 우리 앱에서 다 해라. 라고. 그러니까 생태계 구축하고 그 안에 넣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뭐 이것도 뭐 이야기가 원래 되고 있던 부분인데 스마트 충전,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전 대기가 길면은 가격을 비싸게 매겨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그 전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저쪽에 슈퍼차저에 뭐 몇 시간 세워놨더니 요금이 몇십만 원 나왔다. 주차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뒤에 차가 많이 밀려 있는데 네. 주차해놨다고. 네, 그게 뭐 이번에 얘기했지만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모델을 막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충분히 이런 스마트 충전 특별하게 엄청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좀 흥미로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물어본 게 너희들 이렇게 충전 인프라 개방해가지고 다 너희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이것처럼 생태계 구축해서 이렇게 락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우린 애플처럼 그런 짓은 안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말하는 것과 좀 사업의 진행 방향과 일론 머스크의 그 자기들은 애플이 아니다. 애플처럼 뭐 그런 장벽 쌓아놓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폐쇄적인 생태계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좀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 네, 근데 이렇게 둘 다 말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앱을 통해서 모든 거를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작 전부터 어쨌든 우리한테 디펜던시를 높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 구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파월 얘기는 아까 했고 레스토랑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테슬라가 얼마 전에 간접적으로 드러난 신규 사업이 뭐였냐면요. 레스토랑 사업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그러니까 슈퍼차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하 주차장 구석에 전기차가 충전소가 있고요. 좀 뭐 가까운 데도 있지만요. 좀 많이 있는 데는 구석에 있고, 그리고 휴게소 가더라도 약간 좀 사이드에 있는 느낌이 있고, 좀 어둡고 구석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약간 있대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네. 안 해봐서. 네, 그래서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안 되나요? 뭐 그건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충전 인프라를 좀 많이 좀 컨셉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 주변을 레스토랑을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휴게소 같은 걸 만든 거죠. 테슬라가 직접 테슬라 휴게소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 인프라를 갖다 놓고, 충전 인프라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레스토랑들을 갖다 놓고 충전하는 동안 밥 먹고,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볼 수 있게끔 지금 테슬라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랑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양한 뭐 IP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기업이라든지 뭐 그 식음료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협력 관계가 이제 쌓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충전 인프라를 개방을 해서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테슬라 휴게소에 와서 뭐 레스토랑도 이용하고 좀 이런 추가적인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번 실적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자율주행이랑 반도체. 예, 자율주행은 이번에 크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 서비스는 내년이야 돼야지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 같다, 의미 있는 규모가 될 것 같다 정도를 예상했고, 이게 좀 사람들이 약간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후퇴를 부분인데, 했다고요? 이보 전진을 위한 그 일부 후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나요? 네, 구체적인 설명 없었습니다. 레이더 띄는 게 잘 안 됐나 보죠? 카메라로만 한다는 뭐.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가 되게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원래 7월 말에 AI 데이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깜깜무소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AI와 자율주행 영역에서 생각만큼 속도가 나고 있다, 기대했던 거 이상의 성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트랙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번에 FSD, AI, 자율주행 이야기가 굉장히 절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년에는 FSD 구독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FSD를 대부분의 테슬라 오너들이 다 도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많이 팔아놨으니까 예. 월 아까 100불이라 그랬나요? 100불이 아니고 200불 정도, 199불. 예. 그죠. 매월 그렇게 현금을 땡기면 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IB들이 이 구독 사업, 그러니까 FSD 구독 사업이 향후의 테슬라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 오히려 하드웨어 사업 부분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를 모았는데, 애플처럼 가네. 사실 애플도 최근에 아이폰 팔아서 아이폰 매출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네, 애플처럼 가는 거네. 네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플랫폼으로서. 그래서 근데 다만 테슬라 주가의 약간 기대감은 ESS보다는 사실 이 자율주행 쪽이 훨씬 컸고, FSD 구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지 않았나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뭐 밸류에이션이 워낙 왼쪽만 비싸다 해도.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감을 좀 팍팍 내줘야지 그렇죠. 좀 안심하고 좀 이렇게 네. 좀 더 지르고 좀 좀 더 사볼까 비싸도 괜찮다, 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뭐 이번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네 정도 네. 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ESS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ESS가 좀 특징적으로 좀 눈에 들어왔고,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이상하게 좀 비중 있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쇼티지 문제 없다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의 르네사스도 6월 말 7월 초부터 정상 가동,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는 르네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이 하기 시작했고, TSMC도 하반기에 좀 자동차용으로 늘려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변수가 하나 딱 생긴 게 이거예요. 뭐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입니다. 네. 이게 왜 테슬라랑? 예,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그 좌절까지는 아니고요. 큰 그 시련을 다시 한번 안겨줄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예, 후공정단에서 굉장히 많이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뭐 락다운 당하거나 이게 멈춰버리면은 반도체 업계의 서플라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백신 좀 나눠줘야 된다니까 하시는 것 같아. 예. 지네들만 3번씩 맞으려고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모더나도 지금 안 들어온대잖아요. 지금. 이게 좀 주세요. 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뭔가 경제 리오픈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델타 변이가 좀 완전히 좀 치명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끄는 듯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근데 다만 이런 동남아 지역은 좀 상황이 안 좋긴 해요. 확실히 안 좋긴 해요. 거의 사상 최대치를 계속 뚫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뉴스들 보면은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확대가 글로벌 칩 서플라이에 다시 한번 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좀 안 좋은가? 그래서 조금씩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쇼티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니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앨런 머스크가 그 실적 발표 분기마다 자기가 뭐 나올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또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변덕스러워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나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죠. 예. 그분이야 말 바꾸기 선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막 질문 짜증 난다고 그냥 돌려버리고 질문 대답 안 하고,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질문을 안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저처럼 뭐 매출액 비중이라던가 숫자를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고루한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비고루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근데 뭔가 이렇게 쇼를 한달까요? 그 앨런 머스크가 신이 나서 나올 때에는 이제 장기적인 아주 밝은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거 된단 말이야, 뭐 100% 성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신나서 나와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뭐 매번 나올 필요는 없잖아 이런 얘기나, 또 지금 FSD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발언을 한 걸로 봐서는, 여기다가 마침 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간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바쁘다고 하긴 했어요. 자기가 네, 엄청 바쁘다고. 진짜 바쁘다. 예, 엄청 바쁘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내가 봤을 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나쁘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정세 이사가 딱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문제라서. 제가요? 아니 머스크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나서 쇼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근데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 왜요? 네? 왜요? 너무 들떠 있는 것보다. 근데 그 뭐 반도체 쇼티지 얘기는 좀 정리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1분기 때는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잘 해결했다고. 우리 잘 해결한다. 우리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다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하고 서플라이 체인도 좀 많이 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1분기보다 조금 비중 있게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했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회사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저런 얘기도 할 줄 아네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반기 전기차 출하량 아까 올해 연간 플러스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도체 쇼티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좀 일정이 밀린 사이버 트럭, 뭐 세마이 트럭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이제 내년에 매스
프로덕션 이제 램프업 시킨 다음에 이제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좀 구체적으로 딱 확정을 해놓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약간 좀 풍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테슬라 너희 이왕 다 하는 김에 반도체도 너희가 직접 만들어 봐라고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로 거기에 좀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티지가 얘기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좀 동남아 지역의 그런 코로나의 영향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ESS도 이제 수요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쪽에서 반도체를 막 뺏기는 거죠. 똑같은 반도체 쓴다 보시면 될 거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외에 셀 부족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쇼티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좀 거봐 좀 하고 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프 베조스가 또 우주 한번 날랐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쟁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우주 얘기 할래나?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얘기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현실적인 이 반도체 쇼티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의외로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기업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전략이었다. 네,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라서 포기할 거는 굉장히 좀 빨리 포기하는 기술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레이더 같은 거 빼는 것도 보면은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실을 조금 더 보려고 아주 먼 미래보다는 좀 약간 가까운 현실을 조금 더 챙기는 그런 실적 발표회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좀 톤이 오늘 좀 어제 제가 몇 시간을 못 자가지고 톤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왜곡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나쁜 상황이다. 뭐 장기 미래 전망이 안 좋은 것처럼 회사가 얘기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실적이 좋겠습니다. 뭐 컨센서스 대비 50%가 잘 나왔는데요. 뭐. 네. 네. 오늘 주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우정님께서 자동차 주식 팔아버려야 하나 이런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딱 저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또 드네요. 다 네. 이유가 있구나. 지금 못 오르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그래서 들고요. 최근 진짜 한 주 상도 사이의 흐름은 생각보다 반도체 쇼티지가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안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프리마켓 예, 프리마켓 마지막 상황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 좀 예, 해주시죠. 프리마켓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섹터로 놓고 봤을 때 기술주들 어때요? 예, 약간 테슬라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는 한 1% 정도, 0.9% 정도 프리마켓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아주 열광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고 뭐 회사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모습 정도는 보인 거 아니야 정도의 그런 반응인 것 같고요. 이익 10억 달러인데 0.8%는 너무 짠 거 아닌가요? 이건 지금 뭐 체감으로 마이너스 5% 같은데. 네, 지금 어제 10억 달러 이익 본 사람들은 야 내일장에서 뭐 급등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좀 실망스럽네요. 근데 뭐 테슬라가 저는 이 테슬라의 이번 11억 달러 순이익이 엄청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다 반영된 주가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래서 미래 그림을 좀 더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 바바 뭐예요? 빨간 알리바바입니다. 바바. 네, 중국 ADR들은 지금 다 오늘도 좀 각오가 지금 여러모로 힘든 이빨 꽉 깨물어야겠네요. 네,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그 중국 기업들은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이 빠져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가 중국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에 지금 실제로 타격을 많이 줍니다. 뭐 일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익도 많이 기대치보다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돌아가면서 지금 타겟팅을 하면서 이제 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푸드 딜리버리 하고 뭐 일반적인
뭐 빅테크 플랫폼부터 해서 지금 부동산까지도 막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플랫폼 K홀딩스 이런 것도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좀 지금 또 어떤 우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은 이건 루머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중국, 홍콩 중국 투자를 막을 수도 있다. 예,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이게 이거는 개성 쉽지 않은 루머도 오늘 돌면서 중국 시장이 중국과 관련된 자산들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만큼 걱정이 지금 심해져 있는 것 예, 같네요. 여러분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입니다. 루머. 블룸버그의 뉴스로 나왔는데 블룸버그도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고 있다. 그 정도의 그냥 센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중국이 사실 이렇게 상장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좀 이거까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네. 바이 제도라고 해가지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할 때 우리가 중국 기업의 이렇게 본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ADR. ADR 다 꼼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마존을 투자하면 아마존 지분을 갖고 있다라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에 투자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 중국 알리바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게 나중에 다 계약 관계를 해서 나중에 뭐 이거는 그냥 제 설명인데 나중에 계약 관계로 해서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바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 투자할 붐을 막 불러서 2000년대 초반 때 그게 미국의 뭐 그 회계 펌들 대형 그 어카운팅 펌들이 그런 꼼수를 만들어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케이만 제도에 네. 걸어놓고 그게 이제 역으로 본토로 들어와 가지고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대출 땡긴다라든지 뭐 이런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 지금 ADR이 지금 상장이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중국에서 그거 꼼수 쓰는 거 다 이거 엎어버리겠다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거 사실 저도 복잡해서 그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보는 네. 걸로 네. 복잡한데 이게 그냥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 지분을 취득하고 하는 구조로 우리가 ADR이 상장이 안 돼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꼼수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이만큼 봐줬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것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중국 ADR로 나가 있는 중국 기업들 다 홍콩 시장으로 중국 본토 시장으로 다 돌아와라. 이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중국의 ADR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최근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고 이거 기술주들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약보합이고 인텔은 어제 그 패키징이랑 그 공정 향후의 이제 미세화 플랜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굉장히 과감한 적극적인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인텔의 계획대로 하면은 2024년도에는 삼성을 따라잡고 25년 전으로 해서 후로 해서 TSMC를 따라잡는 TSMC를 넘는 그런 미세화 공정 계획 그리고 뭐 세부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못 믿겠다. 그래. 누구나 계획은 있지. 네, 그렇죠. 일단은 못 믿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뭐 제가 인텔 얘기 워낙 많이 드리니까 나중에 좀 내용 정리해서 임플리케이션까지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